전화 통화하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 무슨 얘기를 했냐, 관건 내용 하나 남았는데 아직 그게 이제 암흑의 영역입니다. 뭐 다양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과 정말 몇 년간 통화 안 하다가 실장님 잘 계셨죠? 5년 만입니다. 저 유동규입니다. 제가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데요.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진상 실장에게 전화 걸어서 그냥 단순히 안부 전화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로 가까운 사이라서 매번 통화하고 논의했는 사이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먼저. 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수많은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수많은 산하 직원들이 모두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과 통화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요, 당연하죠. 무슨 내용의 대화가 오갔을까요? 일단은 그 통화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 보면 오늘 우리 2021년 있잖아요. 근데 그 대장동에 그 썩은 밥이 막 익을 때는 훨씬 이 이전이에요. 심지어 2015년 전 이전.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지사실의 정책실장으로 있던 때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다음 유동규 본부장은 이미 경기관광공사 사장하라고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훨씬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왜 굳이 정진상 당시 실장하고 통화를 했을까? 저는 정진상 실장이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 유동규 씨하고 이 대장동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도와줘. 내지는 혹은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부를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야 될 때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 지금 그 던졌다는 휴대폰을 유동규 씨가 개통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한 맞아요. 1, 2주. 그러면 통화를 거의 안 해왔고 교류를 하지 않았었던 그 바쁜 정진상 정책실장이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모르는 전화가 떴는데 받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럼 핸드폰을 새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 정진상 실장과 최소한 전화번호에 대해서 유동규 씨 내가 새로 바꾼 전화번호야 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교신이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럼 당일날 통화 말고 이 이전에도 뭔가 접촉과 통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경찰과 검찰이 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를 여태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밝혀야 되고 검찰과 경찰도 예. 왜 이 건에 대해서 여지껏 있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정진상 실장 입장 나왔어요. 통화한 상대자 이재명 후보의 측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와 달라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 확인차 전화가 이루어졌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숨기지 말고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의 대화뿐이었다. 그럼 이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평소 알고 있었던 유동규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 수많은 산하 직원 중에 한 명과 이게 거리 끊긴 게 아니라 정진상 실장과는 적어도 평소에도 자주자주 통화를 하고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라는 얘기가 유추가 될 것 같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진상 실장에 왜 유동규가 정 실장과 통화하고 나서 휴대전화를 은닉했을까, 집어 던졌을까 하는 부분은 추가로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아침 이제 동아일보 보도 아닙니까? 예. 동아일보 보도가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정진상 부실장의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대응이다. 의혹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것은 굉장히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통화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통화를 안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성남시장을 하면서 성남시장을 재선을 하면서 정진상 부실장은 정책실장으로 그 8년간 성남시에 있었고, 그리고 유동규 씨와의 관계도 이전부터 쭉 알던 사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씨와의 관계 등등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통화할 그 당시에 언론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점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또는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통화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뭐 통화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 이 생각이 들고 예. 다만 그 통화 내용 중에 예를 들면은 범죄 혐의를 입을 맞춘다든지 또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저 정진상 씨의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저는 저 해명은 굉장히 잘했다,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추가 수사가 있을 것이고 신병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통화 내용에 대한 무슨 뭐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는 밝혀질 거다, 네.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의 얘기대로라면 유동규 씨가 통화 이후에 왜 휴대전화를 던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드리겠고요. 정진상 실장의 이야기대로라면 굉장히 그냥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입맞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얘기, 어찌 보면 바람직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건데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는 거고. 그럼 정진상 실장에게서 유동규에 대한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큰데 왜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유동규와 정진상의 통화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듯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듯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을까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뭐 전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통화할 수 있지요. 지금 정진상 부실장도 통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녹취록이 당시에 아마 공개가 됐었죠. 녹취록을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걸 보니까 유동규 씨가 뭐 뇌물을 받고 그다음에 뭐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진상 부실장의 생각은 내가 알던 평소의 유동규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필요했다. 이 말만 따지면 먼저 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진상 실장이. 그러니까 먼저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사실 그 전화 자체를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정진상 실장의 보고를 받았다면 그것을 왜 정 실장한테 보고 받았다라고 얘기를 못했을까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 그건 어쨌든 이건 위증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 정진상 실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녹취록상의 유동규 씨가 자기가 알던 사람과 다르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도 내가 유동규한테 속았다. 지금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진상 씨한테 물어봤겠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당연히 했겠죠. 예. 왜냐하면 그것이 정진상 실장의 이상해서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가 궁금했겠죠. 진짜 이 녹취록이 맞는 건지. 그럼 당연히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왜 숨기려고 하는지가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생각하고 다시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고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 유동규와의 통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 주셨고 유동규도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걸로 봐서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한 여부를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유동규 씨가 뭐 휴대전화를 던진 거는 반드시 꼭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만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사실 자체는 뭐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휴대전화를 한 2주 전에 바꿨죠. 바꾸고 나서 아마도 뭐 그 사이에 이건 뭐 추론이지만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김만배 씨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던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정진상 부실장과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뭔가 숨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맞물려서 과연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질문인데 오늘 저희들의 이 단독 보도가 매우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야당은 국감 때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할 때 그 직전에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매우 규명하고 싶어 했어요. 김은혜 의원도 그랬고 다른 국감 의원도 그랬고 야당은 왜 그토록
결과적으로 이 정진상 실장으로 드러났는데 정 실장과 유동규가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밝히고 싶어 했던 겁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성남 대장동의 그 사업이 만들어질 때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정리했냐,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했던 거고, 그러면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일날 아침에 무언가 한참 지난 시점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통화를 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직원 중에 하나다. 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다. 작년에 얼핏 뭐 그런 얘기 들은 데 이유는 사표 내고 나가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그렇게 위급하고 중요한 때 왜 그러면은 경기지사실에 연락을 해서 유동규 씨가 통화를 정진상 실장과 했을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끝내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뭐 약을 먹었다는 거는 정작 보도에 없었고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 어디서 들었느냐 누구냐라고 추궁을 했는데 끝내 이재명 후보는 기억이 없다라고 예.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사실은 좀 전에 이정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진상 씨의 해명으로만 본다면 정진상 씨가 그 시간에 유동규 씨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먼저 아침 이른 시간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 그날 왜 그러면 정진상 실장은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유동규 씨와 그때 그 시간에 확인키 위해서 전화를 했나라는 궁금증도 생겨요. 압수수색 직전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걸 그럼 알고 전화를 한 건지 왜 그 바쁜 그 출근 시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시간에 먼저 전화를 했을까? 오히려 유동규 씨가 먼저 정진상 실장한테 통화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그 해명 자체도 더 정진상 실장이 소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 의견이었고요. 이번 전재수 의원께 비슷한 질문 묻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재명 후보는 이 내용대로라면 바람직한 내용인데 수사 잘 받아라, 숨기지 말고 정진상에게 보고받았습니다.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했습니다. 라고 국감에서 얘기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정감사를 이제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당이라면 국정감사에서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의혹이랄까 또 사실관계 확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예를 들면 정진상 씨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무슨 통화 내용이었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또 다른 의혹의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당시 시장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굳이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감사장이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숱하게 많은 확인 안 된 사실들과 또 확인된 사실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시간이 앞뒤로 막 섞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굳이 누구와 통화를 했다라고 특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고 나면은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 선 기관장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더 많은 이제 그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되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뭐 기관장으로서 충분히 굳이 특정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뭐 굳이 말 안 하는 것이 무슨 크게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거나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